안녕하십니까. 깍주88TV 이경석입니다. 오늘도 또 재밌고 유익한 주제를 위해서 이전에 공전의 히트를 일으켰던 조회수 40만 뷰 60만 네. 60만 오 60만이었어 60만 뷰. 또 욱하긴 또 방송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막 방송 전날만 되면은 유튜브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온대요. 떨려가지고.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바로 오십견입니다. 오십견. 네. 목 디스크로 왔다가 정확히 알고 보니까 목이 아니라 바로 오십견이었던 거죠. 헷갈릴 수 있어, 그죠? 네. 환자분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또 의사와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보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고 또 운동법도 좀 해주실 거죠?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이번 시간에는 오십견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증상과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50대 연령층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질병으로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해부적으로 어깨 관절을 보게 되면 위팔뼈와 날개뼈가 맞닿아 있고 그 주변을 관절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십견이 발병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일어나고 두꺼워지면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관절낭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을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오십견은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통증이 나타나는 동통기, 관절이 굳어져 버리는 동결기, 굳어진 관절이 풀리는 회복기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동통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이 통증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특징으로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시고 아픈 쪽으로 돌아 눕지 못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바로 염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방법으로는 소염 진통제를 드셔주시는 것이 좋고 심할 경우 주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동결기입니다. 동결기 증상으로는 염증이 감소하면서 통증이 줄어들기는 하나 어깨가 완전히 굳어버려서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는 통증이 일어나지 않지만 팔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제한이 있는 범위 이상을 움직일 때는 극심한 통증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운동법은 바로 수동 스트레칭입니다. 수동 스트레칭은 정상 팔이 아픈 팔을 잡고 아픈 팔이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너무 약하게 했을 경우 관절낭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고 참을 수 있을 정도 강도로 천천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해동기입니다. 통증이 더욱더 감소하고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되어지기는 하나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연구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연구 장애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의 운동법도 2단계에서 했던 운동법과 근력 운동을 같이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 증상과 치료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1단계 때는 아프셔도 그냥 참아버리시고 병원을 안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시는 경우가 2단계 때 오시기 때문에 오늘은 2단계인 동결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동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으로 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자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의자를 두고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아프지 않은 팔을 잡아주시고 상체를 90도로 숙여줍니다. 숙인 상태에서 아픈 팔을 축 늘어뜨려 주셔야 되는데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움직여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줄 겁니다. 보통은 팔을 그냥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고요. 팔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상체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중요치 않고요. 요거는 준비 운동이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수평내전 운동입니다. 아픈 쪽 팔이 오른쪽 팔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팔을 왼쪽 어깨에 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프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려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여기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정상 팔이 아픈 팔을 잡고 올려줄 수 있는 끝 범위까지, 아픈 범위까지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올릴 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오른쪽 어깨는 힘을 뺀 상태에서 왼쪽 어깨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왼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천천히 당겨주는 겁니다. 근데 당겨줄 때는 몸이 회전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등을 닿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당겨주게 됩니다. 당겨준 상태에서 20초를 버텨주시는 겁니다. (3단계는) 굴곡 운동입니다. 벽을 마주해 주시고요. 올릴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팔을 올려줍니다. 손바닥은 벽에서 떨어지지 않으셔야 되고요. 어깨는 최대한 힘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앉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데 당연히 너무 아픈 통증은 안 되지만 참을 수 있을 통증은 버텨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아줍니다. 자, 이 상태로 20초를 버팁니다. 네 번째 동작은 외전 운동입니다. 어깨를 올려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올려주시고요. 이때 팔꿈치는 펴주셔야 됩니다. 팔꿈치를 피신 상태에서 전 동작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앉아줍니다. 앉을 때 호흡을 내뱉어 주셔야 되는데요. 후 하시면서 천천히 앉아주는 겁니다. 시간은 20초로 해주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10초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작은 내외전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뒤로 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쪽 팔을 최대한 뒤로 해주시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정상팔로 잡아주는 겁니다. 잡으신 상태에서 몸과 팔 사이에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팔을 왼쪽으로 당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수건을 이용해서 동그란 원이 사라지게끔 천천히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20초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